현재까지도 사실은 보건산업진흥원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주고 계시는 특성화 대학원이나 또는 MDPH 양성사업 뭐 이러한 그 교육사업뿐만 아니라 뭐 식약처에서 있는 그런 그 규제 관련된 그런 그 특성화 대학원 같은 것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는 있지만 앞으로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현장 수요 맞춤이나 또는 실무 현장형의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글로벌 리딩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어떻게 영입하고 그 인재를 가르쳐서 우리 산업에 필요한 또 우리 바이오 분야에 필요한 인재를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가진 우리가 선배로서 그 이 10년 후 20년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화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 말씀을 마치고 간단히 마치면서 제안드리는 사항은 기존의 이제 현장이나 또는 실무 양성 프로그램과 좀 차별화되는 정말로 엘리트 프로그램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을 고려했으면 좋겠다. 또 그 엘리트 프로그램은 바이오 의약품 기업의 차세대 리더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맞춤형 교육형으로 하되 결국은 지금의 컨버전스 융합 시대에 필요한 임상, 연구, 또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그 교과, 그다음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고민하는 학위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그 졸업 후에 취업의 연계까지 되면서 사실 연구의 인프라는 지금 병원 중심에서 연구 중심 병원이 많은 그 변화를 하는데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프라를 활용해서 우리가 10년 후에 이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 박사들을 만들어내는데 예를 들면 현재 기존의 R&D 투자 또 기업이나 정부에서 있는 R&D 투자의 약 1%만 투자한다 하더라도 그 산학 연병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을 5개를 만들고 우리가 해마다 50명씩의 박사를 배출할 수만 있다면 10년이면 500명이고 그 중에서 10%만 산업 현장 또는 그 이 현장에 투여될 수 있는 거라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인 성과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 아닐까 해서 학교의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체계적인 인재 양성 및 공급, 이제 임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도 다시 강조합니다. 인근 산업이지만 정부는 이제 최근 반도체 산업에서 향후 10년간 필요한 인력을 총 36,000명으로 추산하고 어떻게 부족한 인력을 양성할지 세부적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제약업계에서 필요한 인재 양성 계획을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수립했다는 얘기는 전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나마 제약 바이오 산업 특성화 대학원과 다음에 2021년부터 새로 지정된 규제과학 대학원이 있지만 이 두 과정은 사실 신약 개발에 특화된 과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계획이나 운영에 제약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현장의 요구가 반영되기 어렵고 학위를 취득한 인재가 관련 산업의 인재로 흡수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학과 제약기업이 연계해 신약 개발에 집중된 특히 바이오 같은 쪽에 집중된 계약 확보나 주문식 교육 과정을 대학에서 운영하는 방법을 적극 고려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저희 재단이 하고 있는 일을 잠깐 더 말씀드리면 아까도 제가 인사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첨단 바이오 신약 기타 여러 가지 키워드 관련해서 해오던 일과 또 앞으로 역할을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저희 기관의 여러 가지 업무 프로세스를 지금 대폭 전환하고 변화하고 개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 인력 양성도 저희가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 자체가 실무가 벌어지는 현장입니다. 따라서 그 실무와 규제과학을 결합한 독특한 형태의 실무 전문 인력 양성을 지금 하고 있고 조만간 저희 소속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함께 그 능력을 4배 내지 5배로 확대하는 작업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미 잠깐 언급해 주신 인재 양성에 관해서도 제가 잠깐 언급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력 부분은 당연히 뭐 이런 산업의 그런 인프라죠, 핵심. 그래서 그 정부에서는 그 원장님도 모두 말씀하셨지만 나이버트 사업 지금 그 산업부와 공동으로 이런 아일랜드의 그런 바이오 공정 그런 세계 최고라고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그렇게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교육 기관 하나 설립한다는 목적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범 교육도 하고 있고 그래서 2024년에 아마 이게 정식 개소를 하게 되면 연간 한 2,000명 정도의 그런 전문 인력들이 배출될 거라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송 첨봉단지에서 지금 실제로 그런 생산 인력 관련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성화 대학원도 계속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인력 분야에서는 아마 그렇게 좀 사업이 추진되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런 계속 관련 생산 전문 인력들이 배출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까 이제 이제 고급 인력들, 이제 전문 인력들, 석박사급 인력들은 아마 저희들 이제 특성화대학원 세 개소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좀 확대 발전시킬지 좀 더 그런 교육의 질을 높이고 인력 수준을 높일지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하겠다 보여집니다. 신학개발 연구 재원을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합니다.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평균 연 한 3,200~300억 정도 투자했고요. 적지 않은 돈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와서 와, 이렇게 많은 돈을 여기 투자하고 있구나. 근데 그걸로 부족합니다. 왜냐? 종근당이나 동아 같은 큰 회사들은 이 오픈 마켓에서 그런 돈을 가져다가 투자를 받아서 어떤 R&D를 수행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벤처 일부만 조금 혜택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한 5%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제약기업 및 바이오벤처에 투자하는 최소 1천억 이상의 펀드를 8개 이상 조성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10년 동안 하면은 8천억씩 하니까 하면 이제 8조 정도 되고, 우리 보통 신약 하나 개발하는데 3조에서 4조 정도 든다고 생각하니까 그 중에 2개 중에 하나만 소위 말하는 대박을 쳐도 되겠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돈이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에 투입되는 재원을 정부와 민간이 나눠 부담하는 것을 한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한 투자회사, 바이오벤처, 제약기업 사이의 기술 이전과 정보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돕는 상설 네트워크도 있으면 좋겠다. 또 국내 제약기업이 선진 해외 기업과 신약 개발이나 의약품 판매를 위해 체계적으로 협력하는 상설 회의체 같은 것이 있으면은, 그리고 여기에 국내 기업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자 R&D 관련해서는 이제 신약개발사업단에서 저희 정부 지원 1.5조 원인데요. 3개 부처 공돈으로, 근데 민간 이제 매칭까지 합하면 2조 원 됩니다. 10년간. 규모가 연 단위로 하면 이렇게 크지는 않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앞으로 좀 확대시켜야 된다, 이렇게 정부에서도 이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 이제 기존의 그런 유효물질 발굴들, 임상전에 이런 데 집중 투자되고 있다, 이런 좀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들 아마 2013년에 이제 1차 제약 종합계획 수립하면서 뒤에 임상 단계 이런 투자 강화, 이래서 아마 이제 투자 필요성 때문에 펀드 조성 얘기가 나왔고,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펀드를 그간에 1,000억 내지 1,500 수준의 펀드를 계속 조성해 왔습니다. 지금 한 7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수익도 상당히 나쁘지 않고 회수금도 지금 수백억에 이를 정도로 잘 운영을 해왔고요. 근데 이제 규모가 1,000억, 1,500원이면 되게 글로벌 임상이나 이렇게 큰 단위 임상을 지원하기 어렵다 해서 작년에 이제 저희들 백신 관련해서 이렇게 한참 정부 정책 논의하면서 그 5천억 단위의 이렇게 큰 규모의 조성의 펀드를 조성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 단위의 그런 결정이 있었고, 금년에 지금 그렇게 되게 큰 규모의 펀드를 지금 조성하려고 복지부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나라 그 국가 R&D 예산이 제가 기사를 보니까 한 29.8조 원인가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전체 GDP의 1.8%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 R&D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그 규제과학 R&D, 방금 말씀한 이 규제과학이 계속 동반자적으로 기술 개발부터 계속 가야지 이 임상이랄지 허가랄지 제품화되는 그 덱스밸리를 넘을 수가 있는데, 그 식약처 규제과학 R&D는 한 660억 정도 됩니다. 전체 보건의료 헬스 쪽 R&D의 3.2%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규제과학 R&D 예산을 상당히 좀 높여서 결국은 그 식약처 내부 직원들의 그 인력 양성,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전문성들이 다 있어야지 새로운 신기술에 대한 평가 기술을 연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양성이나 이런 쪽으로 좀 투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